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민주당 쉽게 벅적스럽합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은 탈당을 권유했더니 뭐 이핵관이 와서 나에게 탈당 권유했다 뭐 이 얘기를 하던데 어때요 지금 민주당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막 엄청나게 뭐 갈등 분열 사항은 아니고 그 직전 사항 좀 정도로 보입니다. 뭔가 이제 원팀으로 봉합된 것 같았는데 조금씩 이제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데 뭐 그 전주에도 저 송영길 대표의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탄압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국정감사 때 해인사 사찰을 겨냥해서 봉이 김선달이다 얘기를 해서 이제 불교계 민심이 덜썩덜썩 거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사과를 했는데도 불교계가 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가 그제 밤이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핵관이 찾아와서 불교계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 탈당을 하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하더라라는 걸 그냥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핵관이라는 말은 민주당에서 쓰지도 않았고 국민의힘이 윤핵관이란 말을 쓰니 그걸 차용해서 이핵관이란 말을 썼는데 핵관이라는 단어가 분열의 상징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렇죠. 분열의 상징처럼 됐는데 그걸 이제 정청래 의원이 썼다는 거는 절대 안 나가겠다.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불교계 민심을 진정시키려고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108배하고 막 그러죠. 사실 뭐 불교계도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민주당에 공세를 가하고 사과해라. 정청래 의원 탈당시켜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이제 뭐 더 불길이 치솟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국회 정보보고 시간이에요. 국회를 출입하는 양당을 출입하시는 두 분이 나오셨는데 처음에 이 얄리얄리 알려서 못 들어가는 박자를 놓치니까 힘드네. 메인 뉴스에도 안 나오고 조간신문에 안 나오고 부장도 모르고 데스크는 꿈도 못 꾸는 나만의 정보를 청취자분들께 털어놓는 시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 정보보고 두 번 모셨어요. 민주당 출입하는 SBS의 고정현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제 양당에 있었던 일들이 있어서 낮과 밤에 꼭 이제 뒷얘기들. 야, 우리 곽재훈 기자 한숨 쉬시네. 어제 밤에 있었던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24시간도 안 지났다고 이 표정인데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어제 이 원고를 이 작가님하고 어떻게 오늘 아이템을 뭐뭐 할지 결정할 때는 없던 게 항상 밤에 생겨가지고 꼭 일을 두 번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더 궁금했다. 이런 겁니다. 그 주제는 좀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북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20일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노동당 중원위원회가 당 총비서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어쨌든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신뢰 구축 조치 전면 재고하겠다. ICM 핵실험하고 ICM 발사 요거 중단한 걸 재검토하겠다라는 걸 시사했다는 거죠. 미국이 우리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었다. 이 얘기는 그동안 안 했잖아요. 뭐 핵실험하고 ICM 요거 발사하고 안 했는데 중단한 거를 재검토하겠다. 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국 회의 결정문을 북한이 발표한 걸 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는 문제를 지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미 순회회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최근 연간에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 군사연습을 수백 차례나 벌였다. 뭐 전략무기 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핵전략무기를 들이밀면서 우리 국가 안전을 엄중히 위협했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 미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이거를 이 모라토리엄 재고하는 명분으로 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두 분께 묻는 게 이게 아무래도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 대북 관계 이게 이제 대선의 쟁점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특히 뭐 양자 토론도 이제 곧 열리고 하니 요걸 여야에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궁금해서. 이제 민주당에는 좀 일단 악재죠. 일단 안보 이슈가 커지는 거에 대해 항상 부담감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좀 국민의힘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항상 좀 싫어하는 이슈이긴 한데 이게 또 커지고 있고 미사일도 계속 쏘다가 이제 뭐 핵실험이랑 ICBM 발사 요거는 뭐 국제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이제 할 수 있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뭐라도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는 뭐 주적은 북한이고 선제 타격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진짜 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끌어모아서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좀 관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고민일 것 같아서. 차별화를 일단 하면서 뭐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을 아끼고 하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좀 강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북한을 굉장히 이제 비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도저히 이제 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악재다, 나쁜 행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다만 그 있어서 좀 더 나아가서 뭐 윤석열 후보처럼 좀 국민의 마음에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발언인가 이런 건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고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관계 때문에 그건 좀 힘들 수도 곤란할 것 같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좀 예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 아침에 이거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힘 쪽에 물어봤더니 뭐 지금 곧 이제 대변인단 논평으로 뭐 입장을 나갈 거라고는 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비판 쪽일 거고 방금 고정희 기자가 말씀한 대로 대선 국면에서는 대북 강경 노선을 이제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물론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2018년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실제로 막 그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정말 아주 험한 말 거의 폭탄이 오고 가면서 긴장이 굉장히 격화가 됐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대북 강경보다는 진짜 이러다 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그때 좀 그런 게 약간 있었죠. 지금 실제로 만약에 뭐 실제로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이런 핵실험 같은 모라토리엄을 정말 철회를 했다고 할 때는 뭔가 이제 그냥 북한이 정말 괘씸하다. 이제 이런 말하자면 대북 강경 정서도 물론 득세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유동적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마 이 북한에 대한 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뉴스 싹쓸 시간에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나오시면 저희가 좀 자세히 또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치권 소식을 볼 건데 요거부터 대장동 얘기부터 좀 해보죠. 고 김문기 씨 편지가 공개됐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곽 기자, 김문기 전 처장,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이제 쓴 편지가 공개되는데 이게 언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거는 어제 이제 김문기 처장의 동생 이제 유족이 공개를 한 건데요. 지금 사실 이게 언제 쓴 거냐면 그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인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20일인데 이제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건 그때고 이제 이 노트 이게 편지가 노트 2장 정도 분량인데 이게 편지의 수신인이 이게 유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족 가족이나 이렇게 남긴 게 아니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이고 그래서 이제 뭐 회사가 너무 원망스럽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주로 하는 내용이고 좀 수사받고 징계 막 받고 이럴 때구나. 그렇죠. 그래서 작성된 시점은 작년 10월 말 정도입니다. 작년 10월 말?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김문기 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뭐 이를테면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이제 오히려 자기를 징계하겠다는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윤정수 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좀 도와달라. 이게 나는 억울하다. 회사가 원망스럽다. 이제 이런 취지를 담은 편지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그 추가 이익 부분에 대한 이제 김 처장이 편지에서 쓴 내용입니다.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서 추가이익 부분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여서 뭔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이 추가이익 환수 부분을 넣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어떤 윗선 쪽에서 이거를 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부채질한 정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 같은 이제 이재명 후보 측 같은 경우에 뭐 좀 잘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대장동 나오고 뭐 해보려고 하면 대장동 나오고 그래서 참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요 김문기 고 김문기 씨 편지 공개된 거예요.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예견된 사안인 거죠. 예견된 사안이다. 김문기 이제 처장의
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대장동 관련 수사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얼마 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이제 재판 열릴 때마다 팩트가 쏟아질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민주당도 선대위 차원에서 계속 그 공판을 모니터링하고 조금의 뭐 팩트라도 다른 거라든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그냥 보도자료 내서 요건 다르다. 이런 우리 입장이니까 제대로 알아달라 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고된 위험이니까 대응하기가 그래도 보이지 않는 위험보다는 수월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그렇죠. 그리고 이 처장의 편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3차례나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정치권에서 볼 때는. 근데 이제 검찰 조사에도 뭐 이미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뭐 한 차례 제안을 했는데 7시간 만에 삭제됐다 뭐 하는 건데 이제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언론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그럼 그 윗선은 누구냐? 이거 삭제한 사람이 누구냐? 이 내용이 나와야 사실 파급력이 있고 정치권에서 이제 논란이 될 텐데 그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임원분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렇죠. 뭐 정민용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게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요즘 보면은 이슈가 대장동 이슈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이미 좀 폭발력은 지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건 김건희 씨의 뭐 녹취 7시간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라든지 이런 녹취 파일로 옮겨갔지 대장동 이슈는 좀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도 녹취 파일이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녹취록. 뭐 이미 근데 다 나왔던 거죠. 나왔던 게 이제 음성으로 확인이 되고 문자화되고 이제 팩트가 맞다라는 정도인데 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 저 한국일보에서 연일 몇 곡지씩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요게 처음에 대장동 사건으로 확 불거지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 녹취록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녹취록 내용이 사실 그 새로운 사실 뭐 이제 말하자면 어떤 사건에 이게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사건의 성격 규정을 뒤집는다든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든지 이런 건 사실 없고요. 그건 아니죠. 기존에 그 검찰발로 나왔던 기사들에 이제 말하자면 그게 거기서 뼈대가 나왔다면 지금 거기에 이제 살 디테일이 막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 같아. 그 대사가 찰진 대사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니까 그냥 귀에 쏙쏙 박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만배 씨 본인도 그렇고 이제 뭐 남욱 변호사 등의 말을 봐도 김만배 씨가 원래 동업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제 자기가 쓴 비용을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한 뭐 그런 게 있다. 그다음에 뭐 김만배 씨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녹음을 하는 걸 알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보도된 녹취록의 내용을 100% 신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이 자 뭐 지금 한 420억이 분양 수익으로 남는데 그걸로 그 사람들을 충당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최재경, 박영수, 박성도 뭐 6명 이름을 쭉 불러요. 그러면서 야 그럼 얼마지? 50개가 몇 개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5억이에요, 50억이에요, 뭐 이렇게 되고 너무 쉽게들 얘기한다. 5억이에요, 50억이에요. 그럼 50, 50, 50, 50, 50, 50이면 300이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그럼 100억이 남네, 그럼 뭐 이 땡땡 거까지는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잠깐만, 50억씩 여섯 개면 300억인데? 그러면 그렇게 썼는데 100억이 남어? 이거야. 야, 기가 막히다 진짜.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녹취록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막 대장동 관련 어쨌든 이슈니까 결국 이거를 키우면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악재가 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할 법도 한데 정작 국민의힘에서는 이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이 이 곽상도 전 의원이기 때문이에요. 병채 씨. 네. 여기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제 김만배 씨가 2020년 4월 4일 대화에서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그래 병채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 그래. 너무 생활 용어들이 막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김만배 씨가 이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제 본인과 이 곽병채 씨 간에 주고받은 얘기를 재구성해서 들려준 얘기인데 자기가 아버지가 뭘 달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곽병채 씨가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그러면 양전무 그러니까 임원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건데요.
회사 직원이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우리 아빠가 돈 달래요. 막 요거잖아 지금. 왜 안 주세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김만배 씨가 본인이 뭐 일부러 거짓말한 것도 있다. 그다음에 뭐 남욱 변호사는 이 김만배 씨가 원래 좀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100% 신뢰할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 확인된 팩트는 어쨌든 이 곽병철 씨가 실제로 50억을 받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게 그 지금까지 해명한 대로 퇴직금이 아니라 이게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일 가능성을 좀 더 짙게 하는 정황이다. 이런 게 지금 한국일보 녹취로 좀 추가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50억 클럽의 실체, 그다음에 대장동 의혹과 몸통 양쪽에 다 하나씩 아킬레스건이 있는 건데 요거에 대한 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왜 그러냐? 그건 다음 주 화요일 변론 죽속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 곽 기자 어젯밤에 고생하셨죠? 2시간 반 동안 홍준표 전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데 일단 보도된 것부터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어제 만찬 회동을 했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고 이제 이 회동이 성사가 된 거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홍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만나자. 네. 후보 측이 아니라 윤 후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만나자라고 해서 홍 의원이 이걸 수락을 하면서 이뤄진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장소도 어제 뭐 송파구 어디라고 알려졌다가 이게 언론에 좀 나가니까 홍 의원이 좀 장소를 바꾸자라고 다시 제안을 해가지고 뭐 그 강남구 서초동인가 어디서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장소가 비공개가 되는 바람에 뭐 기자들이 현장을 가지는 못했고 뭐 그래서 뭐 밖에서 뭐 기다린다든지 다행히 그런 종류의 고생은 없었는데 이 내용 파악이 좀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홍준표 의원 본인이 직접 이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녁에 2시간 반 동안 윤 후보와 만찬하면서 2가지 요청을 했다. 그래서 첫째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 둘째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2가지만 해소되면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몇 가지 조건을 걸긴 했지만 기존까지 홍 의원이 거리를 둬왔던 거랑은 좀 상당히 달라진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시간부로 원팀을 사실상 선언을 한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 몸값을 좀 올리면서 좀 명분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권영세 그 선대 본부장이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 이 참 뭔가 참 묘하게 들리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국면 절체절명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로 자격은커녕 당원으로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권영세 본부장이 당연히 뭐 윤 후보나 뭐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비판했을 것 같지는 당연히 않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제 홍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 싶은데 실제로 어제 그래서 이 홍 의원이 이제 이런 요구 조건을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들리는 말로는 뭐 윤 후보는 뭐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처음에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 윤 후보의 지금 참모들 쪽에서 이거는 좀 뭐랄까요? 이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 뭐 말하자면 뭐 처갓집 비리가 마치 있는 것처럼 너무 단정을 한다.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조치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너무 모호하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그래서 권 본부장의 얘기가 뭐 그게 좀 밖으로 이제 비쳐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처갓집 비리 엄단하겠습니다. 그는 엄단하겠습니다. 뭐 그 말이라도 하면 되는데. 국정 운영 능력 담보할 만한 조치가 이제 뭐냐, 무슨 얘기를 두 사람 나는 요거 얘기 아마 좀 앞으로 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만 나오겠죠? 네, 아마 설 전까지는 뭐 그렇죠? 계략적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민주당 쉽게 벅적스러워합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은 탈당을 권유했더니 뭐 이핵관이 와서 나에게 탈당 권유했다 뭐 이 얘기를 하던데 어때요 지금 민주당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막 엄청나게 뭐 갈등 분열 상황은 아니고 그 직전 상황 좀 정도로 보입니다. 뭔가 이제 원팀으로 봉합된 것 같았는데 조금씩 이제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데 뭐 그 전주에도 저 송영길 대표의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탄압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국정감사 때 해인사 사찰을 겨냥해서 봉이 김선달이다 얘기를 해서 이제 불교계 민심이 덜썩덜썩 거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사과를 했는데도 불교계가 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가 그제 밤이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핵관이 찾아와서
불교계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 탈당을 하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하더라라는 걸 그냥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핵관이라는 말은 민주당에서 쓰지도 않았고 국민의힘이 윤핵관이란 말을 쓰니 그걸 차용해서 이핵관이란 말을 썼는데 핵관이라는 단어가 분열의 상징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렇죠. 분열의 상징처럼 되는데 그걸 이제 정청래 의원이 썼다는 거는 절대 안 나가겠다.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불교계 민심을 진정시키려고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108배하고 막 그러죠. 네, 사실 뭐 불교계도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민주당에 공세를 가하고 사과해라. 정청래 의원 탈당시켜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이제 뭐 더 불길이 치솟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물어보고 싶은 거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기자, 고정현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